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시장 전반에 약간의 가격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한 단계 레벨업한 상태에서는 그 흐름을 조금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슬아슬하게나마 7만 달러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또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까지 어떻게 잘 버틸 수 있을까 조금은 걱정도 앞서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코인에서 주말까지의 가격 전망들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세를 이어가기는 했지만 장중에 나타났었던 낙폭은 어느 정도 후반부에 축소를 하는 채로 마무리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낙폭이 줄어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유가 하락이 있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협력해서 해협 개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온 영향이었습니다. 119달러까지 치솟았었던 브렌트의 가격이 배럴당 105달러 선으로 조금은 내려온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요, 이란은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갈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쟁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고 말한 점이 시장에는 조금 가장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만큼 고유가의 지속 기간이나 또 실물 경제로의 파급력은 조금 꾸준히 체크를 해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나왔던 얘기들 다시 한번 짚어볼 텐데요. SEC와 관련해서 이제는 디지털 상품으로 조금 분류가 됐다는 소식, 그리고 하이퍼리퀴드가 조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어제 방송에서 전문가님과 조금 간략하게 짚어봤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죠. SEC가 16개 코인을 이제는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분류를 했습니다. 이 SEC가 발표한 디지털 자산 해석 지침에 디지털 상품에 대한 정의와 또 구체적인 코인 목록이 명시가 된 건데요. SEC가 이 개별 코인의 법적 지위를 공식 문서에서 명확히 한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증권이 아닌 크립토 자산임이 확실시 되었고요. 또 탈중앙화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식 분류는 특히나 XRP에게 조금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SEC와의 오랜 법적 분쟁이 지난해에 비로소 조금 해소되기는 했었지만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명시를 함으로써 증권이 아님을 이제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 이렇게도 조금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증권 논란이 있었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논란에서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일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법적 명확성을 부여를 하고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도 하필 어제와 같은 물가지표, FOMC 결과가 조금 안 좋게 전해졌던 날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게 아쉽기는 하죠. 뒤늦게라도 반등의 명분이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이에 대한 파급 효과는 며칠 동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시총 상위권에서의 흐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하이퍼리퀴드가 카르다노를 누르고 시총 10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현재는 가격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5%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격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탈중앙화 거래소 인프라를 향한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닫힌 시간에도 이 원유를 거래를 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하이퍼리퀴드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TI 기반의 계약이 일일 거래량이 지금 17억 달러를 돌파하는 수준까지 나타났고요. 미결제 약정도 3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서면서 비트와 이더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분위기가 과연 전쟁으로 인한 단기적인 유행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조금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는 역시나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하이퍼리퀴드의 성장세는 그만큼 크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앞으로의 가격 추이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역시나 조금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앞자리 7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1.56% 하락하면서 7만 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가 조금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한 번의 반등 정도는 다시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이더리움도 2.58%,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2,100달러 위에서의 움직임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XRP도 마찬가지로 1.4달러는 견고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솔라나가 지금 90달러를 사이에 두고 약간 공방을 펼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를 딛고 올라갈 수 있을지 솔라나의 힘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리퀴드 이슈에서 만나봤지만 지금은 전일 대비해서 약간 조정의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5%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급락 다음에 다시 한번 좀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 전반의 분위기 일단 눌리고는 있는 상황이죠. 이게 주말까지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주말에 회복세가 나타날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시장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그에 대한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우리 이틀 전 저녁부터 이제 계속해서 좀 깊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인데요. 지금 간신히 69K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가 좀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어제 우리 있었던 FOMC에서 우리 파월이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을 지지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시원시원하게 견해를 내놓으시다 보니까 오늘은 또 어떻게 가격 전망을 내놓으실까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또 시장에 하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조금 더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전문가님의 의견도 그러하신지 아니면 여기에서 희망 포인트를 조금 찾아주실지 얘기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OMC 얘기 같이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기준금리야 당연시스럽게 동결이 되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의 그 뉘앙스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금리 인하가 더욱더 멀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좀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걸까요? 일단은 우리가 뭐 금리 동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항상 이제 우리가 FOMC가 있을 때는 이 파월의 발언이 조금 중요하지 그쵸.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3월 FOMC를 한번 종합을 해보면 일단 기준금리는 동결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연내 1회 인하 가능성을 유지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그냥 뭐 부합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리가 경제평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성장 같은 경우에는 견조하지만 둔화 조짐이 조금 따르고 있고 그리고 고용은 여전히 약화되어 있다. 그리고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쉽게 설명드리면 안 좋은 말들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우리 금리 인하 입장에서는 안 좋은 발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중동 리스크와 유가 영향이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게 반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핵심 요약하면 뭔가 금리는 묶었지만 시장을 안심시키는 것은
조금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FOMC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전망치들을 내놨는데요. 어제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었지만 GDP며 PC이며 이런 것들을 조금 지난번에 내놨었던 예상치보다 상향 조정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가 조금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은연중에는 인정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던 건 점도표 안에서의 이 앞으로의 연내 전망이 아직 한 해 남아있기는 하구나라는 거였어요. 여기에서 조금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점도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지라서 일단 완전 매파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3.4%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회 인하 정도는 여지를 계속해서 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경제 전망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성장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하방이고 물가 리스크는 상방이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뭔가 정책 선택이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하는 가능한데 조건이 조금 많이 까다로워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는 연내에 1회 정도는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또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는 금리 인상 얘기도 나왔다 이런 소식도 있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뭐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도 누군가는 반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군요. 네, 그래서 뭐 금리 동결이 거의 금리 동결을 요번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90%가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상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봐야 될 거는 당연히 경제 지표들이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을 조금 주요시 보면서 우리가 조금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가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우려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뭐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의견 정도야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전문가님께서는 약간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쯤 다시 명확해질 수 있을지 올 한 해 동안 조금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그 뉘앙스부터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은 늘 그렇듯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막 이렇다 못 박는 듯한 말은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안에서 결국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죠.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 파월 의장이 항상 발언을 할 때 이제 딱 나오잖아요. 네. 나오면 갑자기 막 하락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좀 재밌게 보기도 하는데 네. 입을 열면 또 하락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그만큼 이때까지 항상 뭐 조금 확실한 얘기를 안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일단 지금 전쟁이랑 유가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지금 에너지가 조금 상승되고 있고 고용 둔화 가능성을 좀 언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못을 박아서 어느 정도 이제 뭐 그렇다 할 우리가 뭐 69K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책 스탠스를 보면 약간 매파적인 대기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반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달러가 강세가 되고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을 했고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보면 우리가 인하의 문은 열려 있지만 문턱은 더 높아졌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나오는 이 경제 지표들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가 정말 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여태까지 나온 경제 지표에는 유가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죠. 전쟁으로 인해서 이 파급력이 어느 정도나 실물 경제에 이어질 것인가 이게 지금 물가 지표 등을 통해서 앞으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물가 지표들을 보면서 또 고용 데이터들을 보면서 연준이 앞으로의 통화 정책 이 경로를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도 예상할 수 있다시피 앞으로의 이런 지표들의 전망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파월 의장이 앞으로 어떻게 스탠스를 이어갈 것인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약간의 변수는 우리가 이제 6월에 이 의장 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안에서 무언가에 달라지는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분위기가 어떻게 또 달라지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건 중동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유가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밤사이에는 갑자기 또 전쟁이 빠르게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잖아요. 뭐 썩 믿음이 가지는 않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그거를 이제 속보로 새벽에 네, 이제 매매를 진행하면서 봤는데 솔직히 별로 개의치 않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양측이 이제 소년이 됐다라고 네, 생각을 너무 하고 있어요. 속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뭐 어제 이스라엘 총리가 이제 뭐 좋은 얘기들을 조금 많이 했는데 지금 이란이 뭐 이제 우리가 이란이랑 거의 전쟁은 끝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겠다. 네. 저는 이 발언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에너지 인프라로 뭔가 공격 단계로 확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이란 가스를 공격하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LNG를 지금 공습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쟁이 뭔가 에너지 공급 시설을 핵심 타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에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기준으로 이제 105달러를 뭐 어느 정도 내려오긴 했지만 네. 아직까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계속해서 장기전이 된다면 우리 시장에는 계속해서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뭐 지금 당장 뭐 미사일을 쐈다라고 해서 하방 압력을 받기보다는 이런 에너지 시설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플레 압박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시장에는 계속해서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전쟁이 조금 빨리 끝나야 되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빨리 사수해야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발언에 휘둘리기보다는 행동으로 어떻게 옮겨지느냐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 꼭 끝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 폭격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고요. 이제는 괜찮을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또 유조선이 공격당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 한마디보다는 어떤 이슈가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전쟁이 조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묘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요즘 조금 뿔이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저기에 무언가에 조금 아닌 척하면서 구원의 손길을 요청을 했는데 좀 거절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젠 나토 필요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최근 한국에도 조금 도움을 구하는 상황이죠. 네, 배은망덕 뭐 이러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또 그 북에 계신 김정은 씨가 네, 미사일을 한번 발사해줘가지고 네, 우리가 우리나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명분이 만들어진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나토에 계속해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왜 요청을 하냐면 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 기뢰를 나토 해군만이 제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나토에게 계속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뭐 나토가 거부를 하고 있죠. 그렇죠. 전쟁에 응할 뭐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토 탈퇴를 고려 중이냐라는 질문에 나토에 실망했다. 제가 봤을 때 좀 삐돌이거든요. 잘 삐지는 것 같아요. 네. 태세 전환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제 뭐 내일 되면은 나토를 사랑한다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미국이 우리가 수조 달러를 뭔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동맹국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우리는 그들을 돕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를 돕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맹국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참전을 요청하면서 이 전쟁을 조금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어느 정도 상승 시나리오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전쟁이 정말 종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유가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뭐 추후 경제 지표에서 당연히 4월 달은 조금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이 전쟁이 조금 해소가 되고 나면 그 순간만큼은 이 시장이 급등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전쟁과 관련해서 어떻게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의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주시를 하고는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타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살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늘 강경하게 나갔다가도 결국에는 한 발 물러서는 태도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인지 조금 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이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제 차트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비트코인이 일단 앞자리 7은 잘 지켜주고는 있는데 약간 좀 불안하다라는 움직임이잖아요. 주말 사이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차트를 일단 한번 보시면요. 네. 어제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젯밤에 68.4K까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네. 나오고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제가 청산 힌트맵 이제 한번 교육을 해드렸는데 여기 유동성이 있었어요. 여기 유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어느 정도 살짝의 반등을 해준 상황인데요. 지금 위에 이제 우리가 청산 물량을 보면 이 72K에 상당한 숏 물량의 청산 물량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72K를 찌르고 다시 하락을 할지 아니면 이대로 힘없이 하락을 할지가 저는 조금 뭐 두 가지의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뭔가 당장 V자 반등을 바라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선을 그어놨는데 이게 72.5K 구간인데요. 네. 우리가 변곡 구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72.5K의 저항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72K까지는 유동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상승을 해줄 수도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힘이 너무 없어요. 매수세가 너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아침에도 69K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해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71K까지 가더라도 다시 하락할 확률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무리하게 매수를 진행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날봉을 한번 보시면요. 조금 빠르게 볼까요? 자, 날봉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위에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올라갔다가 하락을 했죠. 또 횡보하다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간의 반등의 여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72K 그 이상으로까지 갈 확률은 조금 적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만큼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들 실시간으로는 정보방 안에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전문가님이 그래도 히든코인으로 잘 운용을 해주고 있으신데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히든코인이 그래도 10% 오름세를 보였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제 실력이 좋았겠죠. 아, 그렇죠. 자, 일단 이 스토리지라는 코인이 우리가 이제 약 10% 정도 이제 수익을 보고 나온 상황인데요. 네. 자, 지금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또 다시 새로운 히든코인을 좀 가져온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히든코인을 보시면 지금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조정이 나와서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진행한 상황이고요. 네. 추후 우리가 반등을 해주었을 때 여기에서 발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한 거고, 손절 구간은 당연히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가 손절 구간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코인 만나봤는데요. 상단에 무언가의 저항선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를 1차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고 여기를 더 뛰어넘을 가능성까지도 내다보고 있으십니다. 더 자세한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